금값 폭폭나게 기름값 폭등. 노후 자금 꼭 이것만은. 요즘 뉴스를 보면 이게 이렇게 비쌌나? 하고 볼수록 더 불안합니다. 통장 보기가 무섭습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은데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이 나이에 또 이런 걱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금값은 폭락하고 환율은 1,500원을 넘었습니다. 기름값은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공식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불안이 구조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딱 10분만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핵심 전략 5가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금값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평생 들어오신 말씀이 있죠. 위기가 오면 금이다. 맞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전쟁이 나면, 경제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금을 삽니다. 금은 썩지 않고 불타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든 가치를 인정받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은 금값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세계 어디서든 금을 사고 팔 때는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반대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으로 금을 더 살 수 있게 되니까 가격이 조정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금 한 돈을 10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2배로 올랐습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금을 2배나 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금값이 자연스럽게 눌리게 되겠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니 금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전쟁보다 달러가 더 센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금값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면 싸게 사는 거 아닌가? 환율이 올랐으니까 달러를 사두면 되는 거 아닌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이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남들이 다 올라탄 기차에 뒤늦게 뛰어가서 올라타는 겁니다.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흥분해서 불안해서 늦었다는 초조함에 서둘러 올라탔다가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걸 경험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딱 2가지입니다. 무엇을 새로 살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까? 이 차이가 위기 때 자산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을 가릅니다. 환율과 기름값, 시니어 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정말 우리 삶에 직접 닿는 이야기입니다. 환율 1,500원,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환율이 1,500원이라는 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 돈 2,5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 1,200원 되었습니다. 즉,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해외 여행 못 가는 것, 그건 작은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밥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의 많은 부분을 수입합니다. 밀가루, 식용유, 옥수수, 콩, 그리고 고기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달러로 수입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오릅니다. 그 비용은 결국 마트 가격표에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장을 보실 때 이게 이렇게 비쌌나?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환율의 영향입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우리 지갑을 건드리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가게에서 환율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수입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월급이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 여러분은 대부분 고정 수입으로 사십니다. 연금이든 이자든 임대 수입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구매력 감소라고 합니다. 같은 돈인데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9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경제에서 물가 상승이 특히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기름값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은 단순히 자동차 기름 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혈액입니다.
택배 기사가 기름값이 올라서 수입이 줄면 배달비가 오릅니다. 트럭 운전 기사가 기름값이 올라서 마진이 줄면 물건 운송비가 오릅니다. 농부가 기름값이 올라서 경영비가 늘면 채소와 과일값이 오릅니다. 공장이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름값 하나가 오르면 우리 삶 전체에서 도미노처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먼 나라 경제 뉴스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 우리 냉장고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제 실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빚부터 줄이십시오. 뉴스에서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걱정은 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입니다.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적용받는 대출 금리는 다릅니다. 은행들은 환율이 불안하고 경기가 흔들리면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바꿉니다. 특히 카드론이나 캐피탈 대출, 저축은행 대출은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고금리 빚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할 때입니다. 수익률 5% 투자를 찾기 전에 금리 10% 빚부터 갚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빚은 경제 위기 때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커집니다. 지금 갖고 계신 대출이 있다면 오늘 통장 정리하실 때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현금 흐름이 왕입니다. 시니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세로 5억입니다. 그런데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연금 100만 원뿐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마이너스입니다. 아파트가 있어도 매달 통장이 줄어드는 상황? 이것이 많은 시니어 가계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자산은 많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가계는 훨씬 위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꺼내십시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안 보고 있던 보험료, 쓰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유지비만 나가는 계좌들, 이게 왜 빠져나가지? 싶은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월 3만 원, 5만 원씩 새는 것들을 막는 것이 수익률 좋은 투자 상품 찾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기름값이 올랐을 때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리터당 100원, 200원 차이 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주유하시면 월 2, 3만 원 절약입니다. 1년이면 30만 원이 넘습니다.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온도 1도 올리기, 안 쓰는 콘센트 뽑기, LED 전구 교체, 이것들이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 세대가 위기를 이겨온 방식입니다. 아끼고 줄이고 지키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셔서 지금까지 버티신 겁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의 체력을 믿으십시오. IMF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997년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기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던 시절, 그 고통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3년 만에 IMF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반도체는 전 세계가 필요로 합니다. 조선업은 지금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가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공포를 가장 먼저 파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득을 봅니다. 유튜브 조회수, 뉴스 클릭수, 책 판매량, 불안을 키워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구조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돈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게 사실 5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세대 어른들은 돈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서, 짐이 될까 봐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혼자 끌어안으면 그게 공포가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걱정입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면 전략이 됩니다. 자녀가 지금 수입이 어떤지,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가정이 위기에 훨씬 강합니다. 돈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건 서로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이라면 돈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값 폭락, 환율 1,500원, 기름값 폭등.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니어 가게에 더 직접적으로 와 닿는다는 것. 고정 수입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물가 상승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더 구조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빚을 줄이고, 지출을 점검하고, 작은 절약을 습관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십 년을 살아온 어른들이 위기를 이겨온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살면서 숱한 위기를 넘어오셨습니다. IMF도 넘으셨고, 금융위기도 넘으셨고, 코로나도 넘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넘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공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공포를 이기는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마음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즘 경제 뉴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행복 한 사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